이번 달 얼마인지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근데 뭐 어떤 얘기 없이 그냥 가는 건가요? 이제 뭐 맞출 필요도 없어요. 카메라 켜놓으면 그냥 바로 인사부터. 그냥 가는 거죠. 저희가 언제 뭐 대본 있고 뭐 짜고 뭐 이런 거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번 주 금요일에는 그냥 앉아서 대충 얘기하고 그냥 있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좋아서 잘 나오더만. 진짜 리얼이네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인사하고 얘기하는 게 네. 이제는 그냥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제 밤에도 이렇게 똑같이 앉아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만나서 인사하고. 약간 인셉션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옷만 바뀌었지 뭐. 저희는 뭐 늘 여기 있습니다. 네. 오늘이 10월 24일 화요일인데 지금 네. 오전 한 뭐 11시 반 정도 됐어요. 장중인데 오늘은 좀 어때요? 불과 30분 전에 경훈이랑 위에 있으면서 와 오늘 많이 빠진다 오늘까지 빠지냐 이랬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저점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변동성 지수를 조금 트래킹할 필요가 있는데 변동성 지수가 조금 상단으로 오면은 변동성이 어차피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거든. 그러면 보통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주로 이제 증시 저점을 잡을 때 변동성 이제 지표를 조금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지금 변동성이 23년도 뭐 3월 그점이랑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고 지금 증시 전반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오늘 완전 저점이다 막 이렇게 해서 몰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바로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연말까지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자기가 주목하는 주식들 파악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변동성 지수가 그 빅스 지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변동성 지수가 이제 뭐 심리 지수랑 뭐 연관도 있는데 심리 지수는 이제 조금 더 시장 분위기가 좋냐 나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 가격으로 정량화된 게 저는 이제 빅스 지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보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뇌피셜입니다. 30분 사이에 지금 증시가 그래도 순간적으로 반등을 해서 이 반등이 좀 공정적으로 보이는 게 이 반등의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어느 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대형주 중에 강한 거는 네이버가 3%, 카카오 1.5%, 하이닉스도 1.1%, 삼성자도 보합.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지는데 반도체로 좀 외국인 매수가 그래도 좀 몰리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반도체가 좀 지수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2차전지는 지금 날이 갈수록 계속 빠지고 있는데 조금 더 빠지기 시작하면은 기관들도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내도 치는 물량들이 이익 실현하는 타이밍에 조금 추세적인 반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타이밍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바닥을 형성하는 시점? 근데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매도세가 강해서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한 것 같고 지수 전반이 조금 안정화되어야 2차전지든 뭐든 좀 반등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까지 지금 계속 장이 안 좋았는데 아니 어제 동강님 카페에 올려주신 글 보니까 수익을 내고 계시던데요? 오늘도 한 4천만 됐어요. 오늘만요? 오늘만. 오늘? 제가 회의 안 들어오고 거래에 집중했잖아요. 일단 해야죠. 좋네요. 사람들이 나 광대로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금 이럴 때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도 내일 아침에 시나리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제가 너무 예능인으로만 이제 비춰지면 안 되니까 제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모습이나 거래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으고 있죠. 느슨해진 동강 채널에 이제 바로 기강 잡으시네요. 이제. 가끔씩 한번 중기 잡으러 와요. 오늘 또 기강을 세게 또 잡으시네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4천만 원 내셨으면은 지금까지 뭐 중간 결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번 달 얼마인지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상 오늘이 지금 10월 24일이니까 거의 10월 30%라고 9,100만 원이네요. 플러스요? 근데 지금 여기 9,100만 원. 새빨가네요. 이야 선수 맞으시네요. 아닙니다. 광대입니다. 운 좋아서 수익 난 거지. 이거 쉽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래일이 몇 거래 남았지? 5거래일 남았는데 일단은 지키는 게 목표여서 일단 연말까지 저는 최대한 지키는 거래를 하면서 슬럼프를 벗어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거래에 많이 집중하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머니에서도 그 정신과 의사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고 욕심을 계속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 오프라인 강의에도 정신과 의사분이 해주신 것 같은데 네. 항상 동강님 보면은 이제 멘탈적인 부분을 스스로 잘 케어하시려고 좀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주식하면서 중요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중요할 거고 가끔씩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랑 만나면 주식에서 심리가 몇 %일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한 8할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도기님이랑 이제 사석에서 얘기할 때 9할 정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이제 자기의 심리 컨트롤이 중요한 영역이라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못해 거의 전부다.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요즘 장이 사실 뭐 성우님 말씀처럼 지수가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는 좀 매매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시는 거예요? 뭐 요즘에 실적 발표에서 조금 가져오시기도 하나요? 네, 요즘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아까도 오전에 퓨처엠 컨센을 파악하고 저번 주에 이제 대구난자님이 왔을 때 아야 담당자랑 얘기한 부분에서 BM이랑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BM이 저번 실적 때 컨센 대비 반토막이었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반등하기 힘들겠다. 그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좀 그런 시나리오들을 큰 가게에서 세우고 안에서는 이제 개별주들을 트레이딩 하는데 사용하죠. 그런 일정들이 앞으로 쭉쭉쭉 있어가지고 그런 거래를 실적 시즌에는 많이 하죠. 그러면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4천만 원 수익 낸 것도 그거와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있고 아까 하이닉스 잠깐 거래했고요. 최근에 제일 많이 거래하는 건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고 2차전지에서는 포스코 DX, LG 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롱숏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당일 내에서 거래를 끝내려고 하고 홀드하는 포지션은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리스크들이 너무 산재해 있어서 막 갭으로 위아래로 떠버리면은 이 당일 매매가 꼬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례에서 오늘 2차전지주 중에 포스코 DX 낙폭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런 실적 발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뉴스가 떠서 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가 진짜 어떻게 보셨는지 대답을 해주셨네요. 네네네. DX는 딱히 일정을 안 알려줬어가지고 공시 일정을 제가 따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주가가 너무 고점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시총이 8조인데 오늘 이익이 300 몇십 원인가 그랬어요. 8조를 대변하기에는 좀 너무 처참한, 물론 이제 전년 대비 좋았다고 해도 지금 현재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실적이 아닐까, 그런 의견? 이게 사실 포스코 DX가 되게 포스코 그룹주 혹은 2차전지 관련 주의 흐름과 되게 독립적인 흐름을 계속 보였잖아요. 되게 트레이딩의 영역에 있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포스코 DX에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수급도 그렇게 움직였고 이제 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실제로 눈으로 보이게 찍히고 나면서 놀이공원 좀 문 닫은 느낌 그런 건가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번 분기 실적 발표 나왔을 때는 지금이랑 뭐 큰 차이 없게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은 열광을 하면서 급격한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오늘은 뭐 실적이 그냥 그래. 그런데도 지금 분위기가 완전 시장이 꺾이고 2차전지들이 꺾였기 때문에 강하게 하락하는 게 아닌가. 전체적인 이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상반기에는 금융장세, 조금 더 금리 인하를 곧 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실적 가시성에 대해서 니즈가 많아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실망도나 조금 더 실적이 잘 찍히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에 이제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최근에 이제 화장품 주식들, 그리고 LG전자도 사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대비 안 빠지고 견조하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뭐 엔터도 사실 꽤 선방하고 있고요. 지수 대비 이번 하락에서는 많이 잘 견딘 편이라고 볼 수 있고, 뭐 YG 제외하고. 왜 저를 손을 이렇게 하면서 나 이제 아니야. 전화도 해보시고 저 할 거 다 해보셨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증시가 완전 V자 반등하기에는 막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다. 첫 번째로 기업 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환경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유동성 완화, 지금 유동성이 조금 더 풀릴 수 있는 환경으로 가까워지고 있느냐, 혹은 가능성이 있느냐,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이런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에서 닫혀있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재료나 이슈들이 나오면은 증시는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는 아무래도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지루한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천천히 모아갈 수는 있대. 한 번에 저점이다 해서 몰빵치거나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장세에서. 관례에서 최근에 상반기 때 엄청나게 달리는 주식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빵치하면 돈 번다, 달리는 말이 탑승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3일 연속으로 반대 매매가 1.5조인가요? 역대 최고 규모로 쏟아지고 있어서 지수의 하락을 어느 정도 부추기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레버리지가 위험한 상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아요. 내가 포지션 잡고 있는 거에서 손실이 나면은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그냥 이 정도일 텐데 반대 매매라는 거는 포지션이 없어지잖아요. 청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장에서 레버리지 쓰는 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이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제일 저한테는 유효한 게 어떤 거냐면, 비슷한 이슈더라도 그때 시장이
시장의 분위기랑 예를 들면 기대감, 센티먼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거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되게 집약적으로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죠. 스마트 머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의 부작용이 있지만 지금은 수요가 훨씬 폭발적인데 그게 뭐가 대수야 이런 식으로 별로 가시화되지 않는데 나중에 수요랑 공급이 얼추 맞아지는 상황에서는 그게 또 어떻게 해석될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도 지금 되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이런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끔 해석하는 거 맞아요. 저는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단가? 그런 거예요? 시적인데요? 시인이시네. 오늘 감성 괜찮은데? 그때는 막하 지금은 틀리다? 괜찮은데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영화가 있네요. 사실 장 좋을 때 사놓은 게 많이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어떻게 대응하거나 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게 좋을까요? 뭐 뻔한 얘기지만 설명할 수 없는 주식은 좀 파는 게 맞다라고 예전에 자주 이야기하곤 했는데 보통 설명할 수 있는 건 투자 아이디어가 좀 명확한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누가 사서 혹은 이제 잠깐 뉴스에 뭐 시세에 탔다가 다시 반등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좀 물리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명하기 힘든 주식 혹은 내가 왜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증시가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수익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매도하는 게 보통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가는 연습을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주식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럼 여러분 좀 마음 아프실 텐데 힘내시고 이런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거 팔아야죠. 오늘 약간 기강 그런가요? 시계 잡으시는 네, 좋습니다. 따뜻하게 위로해줬어야 되는데. 감성적인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다. 동강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우모투 스터디에서도 10개명 얘기할 때 딱 나오는 게 내가 돈 번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좋은 투자다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 말이 진짜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시나리오를 세우고 한번 그 상승하고 계획대로 거래해본 경험을 누적하면은 이런 장세에서도 대응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이제 마저 거래를 하러 가야 돼서 네.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투하시고요. 내일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